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정원을 가꾸면서 꽃을 정말 많이 심었는데요. 돌아보니 저희 정원에는 1년 초가 유독 많더라고요. 매년 씨앗을 뿌리고 키우고 꽃을 보고 또 씨앗을 받고 이걸 해마다 반복하다 보니 솔직히 조금 꾀가 난 걸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제야 다년생 꽃의 매력을 제대로 알게 된 걸까요? 한번 심어두면 해마다 다시 만날 수 있는 꽃들이 점점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올 가을에는 다년생 꽃을 중심으로 조금 더 제대로 가을 파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을 파종이라고 해서 아무 꽃이나 골라 뿌리면 되는 건 아니겠죠. 저는 꽃씨를 고를 때 나름대로 2가지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기준으로 꽃씨를 고르는지, 왜 다년생 꽃은 가을에 파종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작년에 직접 뿌려본 꽃들은 1년 뒤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다년생 꽃씨를 고를 때 제가 보는 기준은 딱 2가지예요. 첫째, 꽃의 색과 모양이 마음에 드는가? 그리고 둘째, 우리 정원에서 겨울을 날 수 있는가? 아무리 예쁜 꽃이어도 우리 정원에서 겨울을 나지 못하면 결국 매년 다시 심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년생 꽃을 키우고 싶은 이유가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씨앗을 고를 때는 꽃 사진만 보고 장바구니에 담지 않아요. 우리 지역에서 월동이 가능한지, 내한성은 어떤지부터 꼭 확인합니다. 이 2가지 기준을 통과한 꽃들만 씨앗을 고르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런 씨앗들 꼭 사서 뿌려야 하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직접 꽃을 키우고 씨앗을 받아서 다시 뿌려보니 좋은 점이 꽤 많았습니다. 가장 좋은 건 역시 씨앗이 넉넉하다는 거예요. 사서 뿌리는 씨앗은 한 봉지에 10개, 많아야 50개 정도인 경우가 많아서 늘 조금 아쉽잖아요. 그런데 정원에서 직접 채종하면 한 포기에서 수백 개씩 씨앗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발화율을 너무 걱정하지 않고 조금 더 넉넉하게 뿌릴 수 있죠. 그리고 꽃에 따라서는 파종 시기를 따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씨앗이 충분히 여물었다면 채종한 뒤 바로 뿌리거나 잘 말린 후 적당한 시기에 파종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한번 정원에서 씨앗을 받기 시작하면 조금씩 정원이 모습도 바뀌는 것 같아요. 씨앗을 사서 뿌리는 정원에서 내 정원에서 받은 씨앗을 다시 뿌리는 정원으로요. 그런데 씨앗을 넉넉하게 받아뒀다고 해서 아무 때나 뿌리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언제 뿌리느냐에 따라 이후 생장이 꽤 달라졌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을 파종의 핵심은 하나예요. 겨울이 오기 전에 어느 정도 몸집을 만들어 두는 것. 가을에 싹을 틔운 꽃들은 어느 정도 뿌리와 잎을 키운 상태에서 겨울을 맞아야 월동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문제는 가을이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추운 지역은 식물이 충분히 자랄 수 있는 따뜻한 기간이 금방 지나가죠. 그래서 첫서리가 빨리 오는 지역일수록 조금 더 일찍 파종해서 겨울 전에 충분히 자리 잡을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제주라서 비교적 서리가 늦게 오는 편이라 조금 여유가 있지만 중부나 강원처럼 추위가 일찍 시작되는 지역이라면 파종 시기를 더 앞당겨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을 파종은 무조건 언제라고 정하기보다 우리 지역의 겨울이 언제 시작되는지 보고 그 전에 식물이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년생 꽃은 봄보다 가을에 파종했을 때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봄에 파종하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 정작 꽃을 피우는 것은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떤 꽃들은 봄에 파종했을 때 발화 자체가 기대만큼 잘 되지 않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다년생 꽃 중 가을 파종이 가능한 종류라면 봄까지 기다리기보다 가을에 미리 뿌려두는 쪽을 선호합니다. 그렇다고 가을에 뿌리는 꽃이 다년생만 있는 건 아니에요. 1년 초 중에서도 가을에 파종해서 겨울을 넘기고 이듬해 봄에 꽃을 피우는 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펜지, 수레국화, 물망초 같은 꽃들이 있어요. 이런 꽃들은 가을에 싹을 틔운 뒤 어린 상태로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면 다시 본격적으로 자라면서 꽃을 피웁니다. 오히려 봄에 너무 늦게 파종하면 꽃을 충분히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씨앗을 뿌릴 때 1년 초니까 봄에 뿌려야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가을에 파종해서 겨울을 넘길 수 있는 종류인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꽃을 직접 파종해 보면서 저도 느낀 게 많았어요. 생각보다 잘 됐던 꽃도 있었고 파종 시기를 바꿔서 다시 도전해 보고 싶은 꽃도 있었습니다. 먼저 생각보다 잘 됐던 꽃들이에요. 펜지, 장구채, 마가렛은 봄의 정원을 채워줄 배경꽃으로 파종했는데요. 생각보다 풍성하게 잘 자라줘서 정원이 한결 예뻐졌어요. 올라야는 발화율이 30% 정도로 높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살아남은 꽃들을 정원 여기저기에 나눠 심으니 충분히 예쁘게 활용할 수 있었어요. 니겔라는 상토에 씨앗을 섞어서 직접 파종했는데요. 워낙 발화가 잘 되는 꽃이라 그런지 봄에 예쁜 꽃을 많이 보여줬고요. 네모필라 페니블랙도 많이 파종하지는 못했지만 봄 내내 정원이 한 부분에서 예쁘게 자리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다시 뿌릴 꽃도 있어요. 바로 델피늄입니다. 작년에는 다른 씨앗에 섞여서 4-5개 정도만 파종했는데요. 그렇게 적은 수였는데도 정말 예쁘게 꽃을 피워줬어요. 올해는 씨앗도 다시 받아뒀기 때문에 이번 가을에 다시 뿌려보려고 합니다. 반대로 파종 시기를 바꿔 다시 도전할 꽃들도 있습니다. 2월에 절구대, 에린지움, 페랭이꽃 시베리안 블루를 파종했는데요. 이 중에서 페랭이꽃만 빼고 거의 실패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파종 시기가 너무 늦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보다 훨씬 앞당겨서 9월 초부터 다시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잘 자랐지만 올해는 파종하지 않을 꽃도 있어요. 스카비오사입니다. 스카비오사는 여러 색을 파종했는데요. 결국 흰색만 살아남았어요. 흰색 꽃도 물론 예쁘긴 했는데요. 저희 정원에서는 생각보다 키가 너무 크게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다른 꽃들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작년 경험을 하나씩 돌아보니 결국 무슨 꽃을 심느냐만큼 언제 심느냐도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됐어요. 그런데 가을 파종을 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꽃들도 있습니다. 바로 직근성 뿌리를 가진 꽃들이에요. 꽃양귀비, 루피너스, 락스퍼, 에린지움 같은 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꽃들은 뿌리 하나가 땅속 깊이 곱게 뻗어 내려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옮겨 심는 과정에서 뿌리가 다치면 이후 생장이 늦어지거나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가능하면 처음부터 노지에 바로 파종하는 것이 좋은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물론 모종으로 키워 옮겨 심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포트나 파종 트레이에서 너무 오래 키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어린 모종일 때 옮겨 심어야 뿌리 손상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어요. 보통 본잎이 4-5장 정도 나왔을 때 옮겨 심는 게 좋다고 해요. 그리고 옮겨 심을 때도 흙을 털어내지 않고 모종 주변의 흙을 최대한 그대로 살려서 통째로 옮겨 심는 것이 좋아요.
뿌리만 꺼내서 옮기려고 하면 그 과정에서 뿌리가 손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만큼 활착에도 실패하기 쉬워지거든요. 이렇게 꽃마다 성질이 다르고 파종 시기도 다르고 뿌리 특징까지 다르다는 걸 알고 나니 저도 씨앗 하나를 뿌릴 때 예전보다 조금 더 신중해지더라고요. 올해는 작년에 잘 자랐던 꽃들을 다시 뿌려보고 실패했던 꽃들은 파종 시기를 바꿔서 다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 꽃이나 예쁘다고 고르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꽃인지, 우리 정원에서 겨울을 날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뿌려야 하는 꽃인지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꼼꼼히 확인하면서요. 과연 이번 가을에 뿌린 씨앗들이 내년에는 어떤 모습으로 피어날지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올가을 어떤 꽃을 파종하실 건가요? 작년에 가을 파종해서 특히 잘 됐던 꽃이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저도 여러분이 가을 파종 이야기가 무척 궁금합니다.